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 시작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16년 9월부터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하면 지자체장이 검토 후 금연 아파트로 지정하는데요. 하지만 흡연의 주된 장소인 베란다나 화장실 등은 금연구역에서 제외돼 지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아파트 일부 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하는 금연 아파트가 지정만 됐을 뿐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전주시 효자동 A 아파트 단지. 외부 공간과 화단 곳곳에는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어 금연 아파트 지정을 무색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연 아파트 지정 시 흡연의 주된 장소인 베란다, 화장실 등은 금연구역에서 제외돼 지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 흡연으로 인한 시비는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들어오는 냄새 때문이지만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싸먹고 그래. 그 순간 좀 있어갖고 맞으면 냄새 올라온다고도만. K랜 전예은입니다. 대구광역시는 주민 주도의 청소년 행복 공동체를 구성해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 10개 마을이 신규로 추가되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워크숍을 지난 3일 개최했습니다. 우리마을 교육 나눔 사업은 20여 명의 추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별 특색에 맞는 청소년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워크숍은 신규동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방향과 전망, 사업 설명회로 진행됐습니다. 앞으로 마을별 추진위원회와 청소년 마을 운영단을 구성해서 세대 공감, 인성 나눔 등 마을별 차별화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연말까지 16개 택시 쉼터 설치를 목표로 추진합니다. 택시 쉼터 건립 사업은 경기도가 택시 종사자의 장시간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 92억 원을 들여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올해 3월 기준 현재까지 파주와 오산 등의 6개소를 완공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10개소의 택시 쉼터가 완공되면 모두 14개 시군에서 16개소의 택시 쉼터를 설치해 운영하게 될 전망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주차 공간이 없어 이중 주차하거나 외부에 주차한 적 있으실 겁니다. 이에 전주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주차 공간이 협소한 아파트들이 놀이터나 화단들을 주차장으로 만들면서 아파트 공간이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장소라 기자입니다. 전주 시내의 한 아파트입니다. 기존에 있던 화단을 없애고 주차장으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A씨는 저녁 8시가 되면 주차 공간이 꽉 찬다며 늦게 오면 주차할 곳이 없어 차를 아파트 밖 공터에 주차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 600대의 차량을 입주민이 보유하고 있지만 주차 공간은 340대만 수용할 수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인근 아파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놀이터를 줄이거나 없애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인구는 줄고 있지만 오히려 차량 등록 대수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교통정책과는 요즘은 한 가구당 기본 2대 이상의 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맞벌이 가정과 함께 소득 증대가 맞물려 차량 보유 대수가 늘어난 것으로 본다며 그에 비해 전주시는 오래된 건물이 많아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주시는 이 같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과 함께 전주시 주차장 시행 규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놀이터와 녹지 공간까지 주차장으로 만들면서 아파트 공간이 삭막해져 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랜 장소라입니다. 서울특별시가 일용직 등 취약 근로자를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를 도입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4일 시청에서 건강 서울조성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다음 해에 이들의 산업재해 예방부터 복귀까지 전 과정을 돕는 노동자 건강증진센터를 개소합니다. 또 오는 2022년 내에 권역별로 시민의 건강권을 지킬 거점 종합시립병원을 조성합니다. 아울러 시는 5년간 9,702억 원을 들여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 인프라를 세울 계획입니다. 2020년 7월 도시계획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되지 않는 도시공원 등은 토지 소유자들의 개발 행위가 가능해 도시 난개발이 우려됩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주민들의 휴식 공간과 도시 녹색 공간으로 개발돼야 할 도시공원 예정 부지 406제곱킬로미터가 2년 뒤면 일몰제로 풀리게 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는 공원 부지는 전국적으로 406.5제곱킬로미터에 달해 여의도 면적 8.4제곱킬로미터의 48배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또한 2020년 7월 일몰제에 적용되는 공원 부지 가운데 등산로, 공원 등 적극 활용되고 있어 지자체가 사들여야 하는 사유지는 절반에 가까운 186제곱킬로미터로 이를 매입하기 위해선 약 24조 원이 필요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난 1999년 도시계획법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음에 따라 도입됐습니다. 도시공원 지구로 지정한 이후 20년이 넘도록 개발하지 않은 경우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KLN 전예은입니다. 전국의 헌혈자는 증가 추이를 보이는 반면 전라북도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하루 헌혈자 집계를 보면 전북은 11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헌혈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등 전북 경제 침체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장소라 기자입니다. 전북권의 경제 침체에 따른 인구 이탈과 함께 헌혈자 수도 급감해 전북 지역 혈액 수급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전국 헌혈자는 2016년 280만여 명에서 2017년 300만여 명으로 증가했지만 전북 헌혈자 수는 2016년 11만 6천여 명에서 2017년 11만 4천여 명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역별 헌혈자 수를 보면 3월 25일 하루 기준으로 서울이 2,143명으로 가장 많이 헌혈을 했지만 전북은 116명으로 가장 적은 헌혈자 수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혈액원은 전북이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에 이어 한국 GM 공장마저 폐쇄를 앞두고 있어 헌혈 가능 인구 이탈 심화로 헌혈량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혈액원 관계자는 헌혈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헌혈자에게 공용 주차장 감면 혜택과 공무원 헌혈 공과 처리 등의 장려 조례 제정 등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KLN 장소라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남 창원시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으로 해제 기준이 완화된 단절 토지 등에 대해 개발 제한 구역 일부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단절 토지는 도로와 하천, 철도로 인해 기존의 개발 제한 구역에서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로 단절 토지 중 1만 제곱미터 이하는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없이 해제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관계 부서 및 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5월 중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경상남도의 개발 제한 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창원도시관리 계획 결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광주광역시는 봄 소풍 등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봄철,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쯔쯔 가무시증 등 진드기에 의한 감염병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진드기가 활동을 시작하는 4월부터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 수칙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데요. 진드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외 활동 시 긴 옷을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풀밭 위에 눕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진드기 기피제 사용도 도움이 됩니다. 전라북도는 고군산 군도를 중심으로 한 새만금 해양 관광권을 서해안 최고의 신해양 관광 허브로 구축하기 위해 나섭니다. 전북도는 14개 시군 대표 관광지 육성 시책을 비롯해 새만금 내부 개발과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 등과 연계한 토탈 관광 2단계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위해 전북도는 4일 군산 선유도 현장에서 관광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전략 회의를 갖고 일자리 창출과 머물고 싶은 섬마을 육성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을 벌였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정부가 국가적 대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트라우마 심리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설치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정신건강센터 내에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설치하고 오늘 개소식을 개최했는데요.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를 시작으로 대형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재난 심리 지원에 대한 국가 역할이 강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통해 트라우마 전문가를 양성하고 재난 피해자들의 심리적 회복을 도울 계획입니다. 교육부, 교육 분야 성희롱, 성폭력 근절 추진단은 지난 3일 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교육부는 관련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전문적 자문을 위해 본위원회를 설치했는데요.
여성, 청소년, 인권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 시민을 위촉했습니다. 이날 추진단은 초중등 및 대학 분야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교육부 신고센터 운영 현황 등 그간의 경과를 보고하고 관련 제도 개선 추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매거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